바른정당 얼마 전에 이해운 신임 대표를 뽑았죠.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해운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대표 취임 후에 처음 나오신 거니까 우선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축하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요? 위로와 격려. 너무 산 넘어 산이어가지고요. 어려워요? 예. 우리 당 지금 뭐 지지율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도 있고 당대표가 뭐 지금 이 시기에는 쓴잔이죠 뭐. 근데 하지만 뭐 당을 위해서 어차피 뭐 천길 낭떠러지 열길 물속이라도 뛰어들겠다 했으니까 뭐 이 일에 뛰어들기는 했고 해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운 대표 뽑히고 나서 그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조금 그래서 뭐 그래도 힘을 얻고 뭐 주저앉지는 않고 그래도 힘을 내고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어젠가 봉하마을 다녀오셨죠? 네. 거긴 왜 가셨어요? 저는 진보 보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들 찾아뵙는 건 당연한 도리고 그건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대통령님, 뭐 MB 대통령님도 만났습니다. 근데 권양숙 여사님께 처음에 연락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취임하고 바로 가질 못하고 어제 갔던 거예요. 연락은 처음에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가서 만나셨어요? 다 만났습니다. 근데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뭐 저는 뭐 진보든 보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들께 인사 드리는 것은 어쨌든 뭐 그건 할 일이다 생각해서 인사 다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보수 정당의 대표가 네. 뭐 이미 이제 작고하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사님만 계신 봉하마을을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왜 안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지금 이호 여사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연락을 첫날 드렸는데 일단 몸이 조금 되는 걸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날짜를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호 여사님도 뵈야죠. 우선 그거부터가 달라진 모습 이런 어떤 인식을 주어요. 아, 그런가요? 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예. 홍준표 대표 되고서 안 가시잖아요. 그분은 여러 가지로 좀 평균적인 분들하고 다르시잖아요. 심지어 각 당 대표 다 예방하는 것도 민주당만 가시고 다른 당은 아예 안 가셨어요. 맞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 뭐 힘센 사람하고만 같이 하겠다 이거고 본인들보다 의석수가 작거나 약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협량의 정치처럼 보여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일단 보도를 본 게 뭐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 보도가 그렇게 났으니까요. 어떻게 정체성이 태극기라고 했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 탄핵을 인정 못한다고 하는 분이라고 보도를 봤어요. 근데 저는 보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수는 지키는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법치를 내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보수라는 이름을 감히 내걸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일단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저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분들은 혁신이라고 하시지만 어느 국민이 그 혁신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오른쪽 깜빡이만 켜고 우로 지금도 극우에 계시는데 더 우로 가시면 낭떠러지밖에 뭐가 있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걸 다 알고 유석춘 다 알고 그리고 그 발언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 그분을 지지하시는 발언을 또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발언이 맞다고 하시잖아요. 자기는 공감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두 분은 쌍둥이 같으신데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네. 그 유석춘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 상식이 있으시면 비판 안 하시겠어요? 자유한국당 안에 계시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은 제발 빨리 그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뛰어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른정당이랑 구조선이 바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정당 같이 했던 장제원 의원 네.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것은 인생 최대의 잘못된 결정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곧 다시 오신답니까? 아직 연락은 못 해봤는데요. 저는 다시 오시면 모시고 싶습니다. 그분은 일단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탄핵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개혁의 시작이다. 네.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상당히 다수의 의원들과는 지금 궤를 달리하는 인식이고 발언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계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죠. 그리고 저희는 뭐 그런 분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네. 좀 다른 분들도 바른정당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좀 됩니다. 좀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 저하고 얘기하는 분은 한 자릿수인데 저만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합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립 서비스로만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같이 갑니다. 과거에 어떠했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만 하면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유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 이 체제가 오히려 반가운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뭐 저희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해운 대표가 걱정할 정도로 제대로 개혁 혁신을 하면 바른정당하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보수 혁신에. 근데 지금 이해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극우로 가고 있다. 그럼 더 반가운 일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시키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지 좋은 일은 아니죠. 네. 그분들이 지난 대선 동안에 뭘 하는지 우리 너무 똑똑히 봤습니다. 가짜뉴스를 얼마나 대량으로 살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선을 끝나고 나니까 심지어 기차간에서 어제도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한 두세 사람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긴다는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 받았죠. 네. 문자도 받고. 네. 선거 막판에. 본인들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정말 집권이 되는구나. 홍준표라는 분을 찍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보수 집권을 위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유승민, 홍준표 다 합해도 문재인 후보 반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가짜뉴스였던 거를 몰랐을까? 이러고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아직도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바른정당 뭐 계속 자유한국당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네. 바른정당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모시켜 가실 것인지 네.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보수정당은 60, 70대 TK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20, 30대 수도권 맞습니까? 저희 현재 당원 분포가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입당이 늘어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탈당 사태를 계기로 좀 이렇게 많이 뛰었습니다. 예. 입당과 후원금이.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려고 어떤 분들인가를 봐야 뭐 선거를 하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수도권 2030이 주력 부대예요. 저희 당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물론 당원이 많지는 않죠, 아직.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은데 이제 비중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소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과 같은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이 당을 끌고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상당히 지금 저희 당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맞아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를 지지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방향도 물론 지속해 나가겠지만 당연히 이제 확대하는 의미에서 계층과 연령층은 넓혀 나가는데 그래도 중심은 어쨌든 젊은 층에 상당히 둘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젊은 층의 지지를 더 끌어올리고 당원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희 젊은 층들은 보니까 진보 보수에 관심이 없어요. 진보 보수 같은 그런 낡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외면하시고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본인들의 생활의 문제, 네. 소위 말하는 민생의 문제에 그렇죠. 관심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 상식적인 얘기, 바른 얘기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당에서 얘기하든 거기에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러면 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20석을 가지고는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적극 밀어붙인다고 통과되지도 않고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는 전략이라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르게 빠르게로 정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예. 민생 위주로. 예. 모두가 그건 맞는 얘기네 예. 하는 이야기를 남보다 빨리. 예, 국민들이 예.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 그다음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결정 이런 거를 바르게 빠르게 하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바르게 빠르게가 이제 전국 현안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네.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답답한 면은 저도 있긴 한데 예. 저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네. 지금 인사 문제, 추경 문제, 정부조직법 문제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부조직법은 저희는 정부가 출범하게 해주자예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했으면 그 정부가 꾸려가고 싶은 형태로 예. 가게 해주자. 그래서 저희는 정부조직법 해주겠다는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 발목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경이 조금 저희가 원래 생각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가서 제가 조금 송구스럽기도 한데 처음부터 저는 추경이라는 민생 문제는 정쟁과 연계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했고 예. 추경을 이제 야삼당이 보이콧하기로 공조를 하는 때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가셔서 합의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는 당대표가 아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추경은 들어가야 된다. 심의하자라고 얘기했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추경은 심의한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르게 추경 심의에 안 들어가는 일이 생기긴 했는데 예.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절대 다수의 뜻이 김상곤 후보자, 예. 지금은 이제 부총리가 되셨죠. 김상곤 부총리에 대해서 저희 당은 거의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액션은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원님들 생각이라서 조금 그렇게 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혜원 보면 대표가 되면 좀 달라질 거다. 아니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당론 바꿉시다. 뭐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원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조금만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오늘 이거는 합의는 했어요. 뭐요? 이번 추경 일은 어차피 제가 이제 되기 전에 시작된 거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딱 어쩔 수 없었고 지난 일이니까 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연계하지 않는다. 요 다음 사안부터는 제가 그건 합의는 얻어냈어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 요 추경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민생 정쟁 연계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제 합의를 얻어내서 요 추경 일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해요. 네.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셨으니까. 민생 문제와 정쟁 사안은 연계하지 앞으로 않는다. 바른정당은 연계하지 무조건 연계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문준용 특검법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전원이 발의가 돼 있어요? 보도에서는 20명 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제가 가서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각이 좀 아침 회의에서도 좀 달랐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달랐는데 어쨌든 뭐 다수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풀어보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네. 국민의당 이런 당들과 좀 차별화될 포인트들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사 문제, 추경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문준용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몇 번 걸러진 일을 이제 와서 또 그걸 던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증거 조작에 대한 특검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쌍끌이 특검을 가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에서 저희가 조금 일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숫자가 특검을 가자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가긴 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뭐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양해해 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명이지만 이해운 대표의 의견이 다수 의견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뭐 당연하죠. 당대표 의견이라고 다수 의견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해운 대표식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켜 가려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설득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네. 이제 2주 됐는데요. 뭐.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네. 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선거를 거치면서 뭐 자유한국당보다 뭐 선거 득표율도 높고 당선자들도 많아지고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도 보면 저희가 1, 2% 자유한국당보다 높은데 근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은. 오차범위라고 보시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예. 그래도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107명의 의원을 갖고 있고 저희는 5분의 1도 안 되는 20명밖에 없는데도 이미 역전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몇 퍼센트 차이냐 하는 건 지금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추세는 있는데 그분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0%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교차는 일어났고 예. 그래서 저희는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는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유석춘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로 드러나는 그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5천만 국민이 태극기 세력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그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버티는 분들인데 네.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 결국 그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리되는 분들은 소멸밖에 운명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멸되는 분들은 지지율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바른 말을 남보다 빠르게 제대로 보여준다면 올라갈 것이다. 네. 아.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렇죠. 제일 긍정적인 건 뭐고? 소통하려는 의지, 자세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인정하고 평가하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 조금 일머리가 좀 더 좀 유능하고 현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드도 예. 철회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네. 미국 가셔서 한미 네. 정상회담에서 철회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불필요한 소위 비용, 사드 보복 때문에 생기는 비용, 여러 가지 공론 분열, 혼란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하면 그 법에 의해서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미 가고 있는 것을 굳이 예. 잡을 필요가 있었나. 아하. 그래서 또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에 원전 문제는 사실 저희도 바른정당도 원전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가 공약이고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 급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한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의 원전만큼의 전기를 생산해서 대체가 되려면 실이 상당히 걸릴 텐데 예. 그 시차 때문에 생기는 수급 차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아직 보여주질 않으시니까 불안하죠. 네, 그리고 네. 비용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정부도 방향은 제시했지만 급하게는 못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이제 뭐 않습니까?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근데 해야 뭐 되겠죠. 당장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처음에 나갔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머리에 좀 아쉬움이 일머리가 조금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 있다. 예. 네. 바른정당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일머리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죠? 저희는 그래서
반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를 하면서 대안을 계속 제안하면서 맞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지. 저희는 과거처럼 뭐 여당이 실패하기만 기다려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겠다. 그건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바른 정책을 남보다 빠르게 해서 보수의 본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운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지금 이호 여사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연락을 첫날 드렸는데 일단 몸이 조금 되는 걸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 그 날짜를 맞춰 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호 여사님도 뵈야죠. 우선 그거부터가 달라진 모습 이런 어떤 인식을 주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예. 홍준표 대표 되고서 네. 안 가시잖아요. 아, 그분은 여러 가지로 좀 평균적인 분들하고 다르시잖아요. 심지어 각 당 대표 다 예방하는 것도 민주당만 가시고 들기는 했고, 해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운 대표 뽑히고 나서 그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조금 그래서 그래도 힘을 얻고 주저앉지는 않고 그래도 힘을 내고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어젠가 봉하마을 다녀오셨죠? 네. 거긴 왜 가셨어요? 저는 진보 보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들 찾아뵙는 건 당연한 도리고 그건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대통령님, MB 대통령님도 만났습니다. 근데 권양숙 여사님께 처음에 연락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취임하고 바로 가질 못하고 어제 갔던 거예요. 연락은 처음에 드렸습니다. 네.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가서 만나셨어요? 다 만났습니다. 근데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저는 진보든 보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들께 인사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건 할 일이다 생각해서 인사 다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보수 정당의 대표가 네. 이미 이제 작고하신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사님만 계신 봉하마을을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왜 안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바른정당 얼마 전에 이해운 신임 대표를 뽑았죠.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해운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대표 취임 후에 처음 나오신 거니까 우선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축하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요? 위로와 격려. 너무 산 넘어 산이어가지고요. 어려워요? 예. 우리 당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도 있고 당대표가 지금 이 시기에는 쓴잔이죠 근데 하지만 당을 위해서 어차피 천길 낭떠러지 10길 물속이라도 뛰어들겠다 했으니까 이 일에 뛰어 다른 당은 아예 안 가셨어요. 맞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 힘센 사람하고만 같이 하겠다 이거고 본인들보다 의석수가 작거나 약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협량의 정치처럼 보여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일단 보도를 본 게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여러 보도가 그렇게 났으니까요. 어떻게 정체성이 태극기라고 했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 탄핵을 인정 못한다고 하는 분이라고 보도를 봤어요. 근데 저는 보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수는 지키는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법치를 내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법 중에 가장 중요한